네, 안녕하세요. 국어생선입니다. 저는 이제 임용이 합격한 지 3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내가 3년 전으로 돌아가 수험생이 된다면 임용 공부의 초입부인 이 시기에 뭐를 할까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저는 본격적인 공부 전에 이것을 반드시 할 거예요. 바로 합격 수기를 읽어보는 거예요.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왜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하냐, 혹은 다른 사람이 합격한 걸 내가 꼭 봐야 되냐, 내가 알아서 잘하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합격수기 꼭 보세요. 올바른 공부의 방향성을 잡는 중요한 지표의 역할이 됩니다. 일단 합격에는요, 오로지 그 사람의 노력만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의 타고난 재능 혹은 주어진 좋은 환경, 그리고 시험적인 운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또한 앞서 말한 것은 사람마다 각자 다르잖아요. 따라서 한 사람의 합격수기만 보면 공부의 방향성이 부정확하게 잡힐 수 있어요. 따라서 10개 정도의 합격수기는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면 앞서 말한 사람마다 다른 환경, 재능 같은 것보다는 합격자들의 공통적인 공부의 방향성이 보입니다. 즉, 불순물이 걸러지고 내가 원하는 정보만 추출이 가능한 거죠. 여러 수기에서 같은 공부법, 비슷한 공부의 방법, 공부의 내용, 비슷한 인터넷 강사가 나온다면 그것은 하나의 주류적인 공부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다고 공통된 공부 방향을 무조건 따를 필요는 당연히 없죠. 근데 이를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인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즉, 메타인지를 장착하고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야 합격 수기를 자신에 맞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저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일단 국어과는 문학이 공부량이 가장 많고 변별 포인트입니다. 다른 과목인 문법, 국어 교육론은 주류의 방향을 따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문학은 대부분 원문 공부 혹은 매일 3개 이상의 문학작품 분석을 했다는 공통된 공부 방향을 제시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군복무 중에 그만큼의 투자 가능한 환경이 아니었어요. 또한 어렸을 때부터 문학 분석하는 능력은 꽤나 뛰어난 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메타인지를 통해서 저를 객관적으로 분석한 거죠. 그 와중에 고등학생을 위한 EBS 문학 개념어 공부가 있다, 그것을 한번 해봐라 라는 수기를 받습니다. 나의 상황에 꽤나 일치하는 합격 수기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키워드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지금 나에게 맞는 방법이겠다라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작품을 분석하는 공부 이후에는 키워드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되게 많이 가졌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예전에 국어 시간에 연민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예를 들어 흥부에 대한 연민, 소외받는 계층에 대한 연민 등 작품 주제에 많이 나오는 키워드잖아요. 저는 이 연민이라는 키워드를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연민은 일단 작품에 부정적인 상황에 처한 소외당하는 계층이 반드시 나와야 해요. 그리고 이 소외받는 계층에 대해서 작가는 긍정적인 시각이 있는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아유, 딱하다, 안 됐다, 약간 이런 느낌. 부정적인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는 반대로 지배층이 나온다면 지배층에게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는 걸 의미하겠죠. 이런 식으로 키워드에 대한 풍부한 의미를 계속 부여해 봤어요. 이 작업을 해보니까요, 처음 보는 작품에도 저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된다면 연민이란 키워드를 정확하게 적어낼 수 있는 거예요. 저에게 맞는 올바른 공부 방향으로 문학을 공부하여 변별력을 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정리하자면 10개 정도의 합격 수기를 읽어보다 보면 공통적인 공부의 방향성이 보입니다. 다만 나의 상황에 맞는 공부 방향을 선택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메타인지를 통해 스스로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방향성 없는 공부는 합격에서 멀어지는 가장 좋은 길이에요. 앞으로 저도 합격자들의 인터뷰를 많이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격적인 공부의 과정 전에 꼭 합격수기 많이 읽어보는 작업을 선행하시면 좋겠어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